comfort here. 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일타 김성태가 풀어줍니다.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정 해결사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지금은 코인 얘기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참 앞에 출연자분들도 네. 열심히 코인 가지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네.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그 자체만 가지고 이걸 김남국의 이 코인 문제를 네. 이걸 그냥 자기 선에서 총대 메고 혼자 책임지고 또 자신이 한 벌을 벌린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걸로 끝난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의 지금 명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FIU 그러니까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을 네. 그 FIU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 어신글의 내용은 자금 세탁이고 그 혐의가 유력시된다고 이 양반이. 그 FIU를 설계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즉 그 말은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에 관한 의혹 제기가 처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의 이건 작품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 보복 또 정치 탄압으로 이게 시작된 거고 나는 억울하다. 이거 해명하고 소명하면 별거 아니다. 이랬지만은 그 심지어 한 10여 차례 가까운 이런 해명 소명이 있었지만은 갈수록 국민들의 분노와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의혹 이 따가운 눈초리는 더 날이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는 정말 이 여야 간의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정치권에서 이 코인 네. 이 거래 이 실상을 네. 있는 그대로 밝혀주고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이나 또 로비 등의 그 의혹에 의해서 네. 좀 정치권이 자유로워져야죠. 다 밝혀야죠. 그럼요. 그럼 다 밝혀야 되는 국민의힘 안 밝히려고 하잖아요. 국민의 힘이 아니고요. 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래요. 민주당이 그렇다고요? 이런 전수조사에 네. 사실상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여야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계류문 채택까지 된 것이지만은 이걸 실천시키려면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그런 긴급 회동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럼 전체 국회 구성원들 의원들 300명이 전부 이 전수조사에 네. 동의하는 각서를 쓰고 예. 내 정보 제공을 다 해주는 거죠. 예. 봐라. 예. FIU에 내 정보 요청해가지고 내 코인 거래 있는지 없는지 또 거래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 그걸 뒤다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까지 깊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행 안 되죠. 가령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한 그 자체는 이제 꼬리 자르기다 뭐다 국민적 여론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이거는 제소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특위 구성에는 또 민주당이 협조를 해요. 네. 합의가 되는데 네. 막상 이 제소 부분은 당의 진상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고 네. 결정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아니, 지금 민주당은 김남국의 코인 파동이 터졌어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야 전수조사,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다 해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이해충돌은 없는지 다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 기자는 그렇게 참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네. 언론에서도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네. 이 국민들은
정치권이 이게 뭐 이해충돌 관련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네. 또 흔히 말하는 에어드롭이라는 이 방식으로 네네. 사실상 코인을 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뭐 길도 있는데 네. 정치권이 공짜 코인을 얼마나 받았는지 예. 또 밝혀야죠. 코인 거래가 얼마나 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여야 전체 의원들 전수조사하자는 걸 왜 이걸 결기 있게 처리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왜 못하죠? 언론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니, 객관적으로 여야 양쪽을 그렇죠. 압박하면은 이 사람들 합의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오히려 한쪽만 이걸 가지고 그렇죠. 색안경을 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인 거래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 네. 이걸 뭐 너무 이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마치 불법 위법을 한 행위 그건 아니거든요.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에요 아직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 젊은이들이 네.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고 장가가기도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네. 예? 그래서 다른 자산 정식의 방식의 하나로 네. 월급은 뭐 물가 오르는 만큼 오르지도 않고 이 암담한 세상에 예? 코인이라도 좀 해가지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려보는 그 소박한 심정을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정치권이 네. 많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많은 이 금융 이런 부분에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네. 정치권의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이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이 상임위나 뭐 이런 국회 회기 활동 기간 중에 네. 그 뭐 선수들도 이 코인 거래는 24시간 돌아가고 예. 예?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수십 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했다 그러면은 뭐 한마디로 국민의 대변인 역할 제대로 했겠냐요. 네. 이거 분노 아닙니까? 네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게 당내 갈등으로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 확실하게 처리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이런 민주당이 긴급 요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장시간 정말 열띤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 토론의 결과를 결의문 형식으로 냈거든요. 네. 요청 결과를. 그게 첫 번째 사안이 이거 한마디로 제소하는 거였어요. 네, 윤리 제소. 윤리 제소하는 거였어요. 그걸 결론은 뭐 여러 사람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네. 김남국 의원의 윤리 제소에는 뭐 소극적이고 안 그러면 처음에는 갔었는데 빼라 그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작년 2월 대선 전국이었어요. 네. 작년 2월 달에 뭐 3월 달에 이제 대선 일정 날짜니까 그때 이재명 대선 캠퍼의 김남국 의원은 온라인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선 펀드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예. 흔히 말하는 그게 NFT 펀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P2E 이런 게임 코인 그러니까 그 이 NFT 펀드를 갖다가 기획하고 출시를 한 장본인이 김남국 의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재명 대표 이제 이런 선거 기획 단계에서 그게 발표가 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 코인 시장에서 B2E 뭐 각광받고 그러니까 지금 ETF 펀드의 테마 코인들, 네. 그러니까 이믹스라든지 이런 테마 코인들이 급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일거양득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참 2030 MZ 세대들에게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좋은 한마디로 이 이재명 대선 펀드에 가서 대선 자금도 그걸로 가지고 펀딩이 됐어요, 그냥. 네? 그리고 많은 관심도 2030 들었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상대당 대선 전략이었지만 저거 좋은 전략이다. 그래도 우리도 급하게 그걸 한번 해보자 했지만은 이런 분야의 쪽에는 민주당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그냥 뭐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그러면 뭐 김남국 의원이 같이 했다고요? 아니 같이 하고 이런 거 아니라 네. 하여튼 그 대선 정국을 통해서 NFT 펀드 이런 P2E 게임 코인이 이렇게 이믹스를 이런 테마 코인들이
한마디로 이 코인 업계에 큰 관심을 걸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코인 시장이 확 살겠네 이런 기대치는 양끝 부여했죠. 법적으로는 이렇게 또 뭐라고 해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서적으로 매우 좀 곤란한 위치에 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제가 남의 당 참 민주당에서도 좀 도와주셔야죠. 전략기획 그런 전문 선수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가냐고 의견을 낸다는 게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민주당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네. 정치권에 대한 이 전반적인 불신이거든요. 네.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전수조사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요? 그걸 또 민주당이 더 앞장서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윤리재수 부분도 이미 김남국 탈퇴하고 난 이후에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특위가 무슨 활동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라.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위해서 FIU에게 우리 네. 모든 정보 제공 다 동의한다. 이래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야죠. 예. 이게 시간 갈고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가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시선을 분산시킬 뿐이지 사실상 본질을 이게 해결하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죠. 근데 이 코인 전국에도 또 한동훈 장관은 또 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코인 하라고 시켰냐, 왜 내 탓이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1년도 됐는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이런 걸 정리를 잘해요. 잘한다고요? 딱 워딩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렸죠. 워딩은 내 한마디. 그러니까 원래 김남국 의원도 이 코인 사태가 지난 올 초에 터지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네. 그래서 정치보복,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가상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생기니까 FIU에다가 신고가 된 거고 FIU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는 자금 세탁에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검찰에 통보가 된 거고. 각종 이슈에 각종 논란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논쟁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결해요. 몰래 코인하다 들킨 게 왜 내 탓이냐. 네. 뻑하면 검찰 법무부 장관 내 탓을 오는데 이런 입장을 내는 게 참 한동훈 장관이 대단한 거죠. 정치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될 수 있으면 이제 장관들이 네.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네. 이제 의원들하고 불편하면은 의원들이 또 그냥 안 두죠. 그 네. 의원들 성깔에 그냥 반죽여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라마 의원님들 말씀이 안 맞아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양반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갖다 그렇죠. 들이대거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네. 대의기관인 이 국회의원을 얼마나 이분이 그냥 우습게 보냐 이런 관점에서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나를 세우는데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그렇게 자꾸 키우는 거고. 네. 예? 우리 국민의힘이 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한 그런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다 이만큼 키워난 거지. 총선에 이용하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임명만 한 거지. 예. 이 사람에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울산 함영 수사 사건도 잘 처리해라. 울산이 왜 나와요 지금? 돌킹 댓글 주족 사건도 잘 처리해라. 이런 부담을 안 줬잖아요. 자, 부담을 안 줬는지는 모르죠. 자, 근데 의장님 예. 총선에는 나올 것 같네요. 총선에요? 네. 우리 주 기자님이 또 아주 면밀하게 잘 보시는 분이니까. 아니. 지금 거의 국민의힘과 정부 맨 앞에 한동훈 장관이 서 있잖아요.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많은 장관들 중에 좀 돋보이는 부분이죠. 예. 왜 이 사람만 돋보입니까?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상당히 소신 있는 입장으로 현장에 그리고 국민의 서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 대책
또 건설 현장에 또 불법 이런 간행 건설 노조원들의 그런 뭐 간행 때문에 네. 건설 현장에 공사장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 다 정면 돌파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 보이죠. 계속. 보이죠. 네. 총선 때까지도 계속 보이겠죠. 이분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고 네. 이게 이미 장관을 하면은 네. 장관에 웬만큼 하고 나면은 네.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팔자는 자기가 결정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네. 또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정치를 하니 또 우리 당이 하라 마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이 조선일보 보고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8, 90년도에 많이 나오던 얘기 같아요.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객한 뭐 이런 그렇죠. 그 분쟁 현장에서 네. 그렇게 이제 참 분신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는 그런 신들을 네. 몸에 뿌릴 때 고의적으로 뭐 일회용 라이터를 던져가지고 본인 당사자가 그 뭐 그렇게 신의 불길에 누가 휩싸이고 싶습니까? 그런 네. 그때 의혹이 많았죠. 이번에도 다만 이제 원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그 건설 노조원의 한 사람이 그런 신날을 자기 몸에 이렇게 뿌렸을 때 45초 동안 불이 붙는 그 45초 동안 대응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보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네. 45초 동안 방치했다. 그건 또 사실이 아니라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게 있어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장님까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꼭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보다는 네. 그 보도 내용이 있으니까 네. 이제 원장관 입장에서는 네.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된 거죠. 과거에 그런 보도 나오고 뭐 근데 노동 현장에서 네. 어떤 경우든 제가 노동운동하는 후배들에게 예. 뭐 때로는 정부 정권에 대한 그 분노와 울분을 가지고 객한 뭐 투쟁의 목소리 현장에서 객하게 될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평정심을 쌓고 예.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야지 예. 자기 몸을 버리는 행위에 이걸 어떤 경우든 막아야죠. 방치하고 방관하면 안 돼요. 막아야 그렇죠. 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간호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이거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하는데 이거 공약 파기도 공약 파기지만 국회하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민심하고 대치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곡법에 의해서 두 번째 또 예. 대통령께서 국회 뭐 입법 권력의 그런 결정 내용을 또 이렇게 제2 요구를 하는 것은 뭐 사실상 좋은 사회적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 갈등을 엄청나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지금 직군들끼리 너무 그러니까 갈등이 커요. 그냥 의료기관 그 의료협회 보건의료협회 종사하는 그 당사자들 간에 그 엄청난 첨예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회에서 네. 입법 권한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쪽수로 가지고 밀어붙일 때 묻혀야지. 사람 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를 이렇게 한마디로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 이걸 이런 사회적 합의 내지 국회에서 네.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 조정해야 그렇죠. 될 기구에서 네. 그냥 어느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통과해버리면은 당연히 의사들, 간호조무사들 또 뭐 이런 촬영 여러 의료인들이 다 12개 단체가 또 다 반대하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쭉 빠져버리고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국민의힘은 쭉 빠져버리고 협의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가면 이거 의료 단체 협회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골병 터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상 이 사회적 갈등이 크게 양산되는 이런 거는 네. 상임위 차원에서도 사실상 이 줄여줘야죠. 의료법 그리고 간호법 제정 이 관련해 가지고 여야 간사간에 또 보건복지에서 많은 협의했어요. 네. 그래서 절충을 가져야 되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절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간호사 협회에서는 뭐 압박이 심하고 하더라도 더 시간을 가지고 예. 김주표 의장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그 역할이 국회의 역할인데 정치의 역할이죠. 그걸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네. 대통령이 제2 요구한 이 거부권 법안을
또 뭐 김진표 의장도 그냥 이게 넘어오면은 이제 15일 이내에 국회에서 이제 또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바로 처리하지 말고 예. 넘어오면은 협의를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예하간에 수정 대안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15일 이내에 그 처리하는 걸 막 기존 대통령 법안 이거는 제2호관 이 법안은 뭐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수정 대안으로 네, 하나만 정리해야죠. 묻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협의를 안 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행 처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그 민주당이 전횡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행하고 있다. 이거 정치 공학상, 총선 공학상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고도의 정치행인데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봐요. 양곡법 같은 경우도 이거 사회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이고 네.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예.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방송법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사회적 논의,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행식의 예. 결과물을 여야 합의해서 여야 합의해야죠. 여야도 만들어내야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웬만큼 합의하다가 신용만 하다가 또 국민의힘도 그냥 상임위에서 대충 좀 해보다가 네. 그걸 제대로 진정성을 국민의힘도 가지고 그렇죠. 뭐 민주당은 대충 하다가 그래 뭐 의원들 숫자 많은 우리가 그럼 총대를 메고 처리를 하지. 이 고도의 정치 행위예요. 지난번 이 특검 법안도 보십시오. 네. 그게 딱 정확하게 8개월 지나면 12월 달에 본회의 상정돼요. 예. 그럼 이 특검법을 불과 내년 총선 4개월 앞두고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을 만들어가는 알겠어요. 이 네. 기술. 아이고. 이게 정치공학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치공학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